의사가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간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 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민복지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국장 배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우리 안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주민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예산안은 4,498억 2,29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328억 1,868만원 대비 3.93%인 170억 43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과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3억 3,967만원이 증가한 150억 941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보문조합사회복지관 통신중개비 임대료 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23억 4,469만원이 증가한 150억 9,205만원입니다. 383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9억 2,923만원이 증가한 919억 9,373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보장비용 징수 등 3,62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9억 3,271만원이 증가한 919억 5,746만원입니다. 38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억 2,837만원이 증가한 2,185억 6,465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대류 등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2억 8,337만원이 증가한 2,184억 1,965만원입니다. 389쪽 여성아동과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9억 603만원이 증가한 923억 3,633만원으로 세외 수입은 무인 택배 보관함 이용료 등 3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19억 603만원이 증가한 923억 3,59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1쪽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8억 2,283만원이 증가한 220억 5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지원 40억 4,16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35억 3,316만원, 긴급복지지원 30억 6,625만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0억 4,457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2억 1,087만원이 증가한 951억 4,1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659억 3,777만원, 자활근로 59억 8,567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21억 398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95억 3,14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6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657만원이 증가한
2,277억 8,5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경로당 무식비 지원 5억 3,640만 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60억 5,641만 원, 기초연금 1,405억 8,545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238억 6,046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조 여성아동과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4억 6,402만 원이 증가한 1,048억 3,8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43억 717만 원, 아이돌봄 지원 32억 688만 원, 영유아 보육료 170억 7,328만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6억 9,423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763조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9만 원이 증가한 8억 2,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조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대지급금 등 지원을 위한 의료급여 진료비와 일반 운영비 등으로 국시비 보조금 8억 2,9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입니다. 기금운영 계획안 책자 65쪽 사회복지 기금입니다. 장학금 계정, 자활 계정, 노인복지 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학금 계정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활 계정은 자활사회 활성화를 위한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 계정은 노인의 여가생활과 노인복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68조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으로 21억 7,0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출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금에 3천만 원, 저소득층 융자 지원 사업에 1억 원, 노인의 육성 및 취미활동 지원에 7천만 원, 기금운용 시민위원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예치금 19억 6,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안영진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근본 2025년도 예산안은 국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최소한의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덕현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 전문위원 송정숙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1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부서별 검토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11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세입 예산은 195억 331만 원이 증액되었고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 등 세입 수입과 복지 관련 국시비 보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3.93%인 170억 431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연금, 노인 장애인 지원 사업 등 복지 정책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부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승구비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타당성 등을 명확히 검토하여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고 4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융자금 회수 및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등 총 21억 7,030만 원이 수입이 발생하여 기금의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수입 및 지출 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사회복지기금은 융자 조건을 완화했음에도 대여 실적이 저조하므로 자활 근로 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계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주민복지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천천히 해요. 김선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산서 431쪽 설명자료 42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업은 대전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네. 그리고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시에서 그 기본형 돌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저희들이 돌봄이 필요한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장애인분들이 많은 좀 대상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그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기준 중위소득을 적용하는데 80% 우리 중위소득 이하 분들은 무료로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시재가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방문 진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그러한 통합돌봄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올해 2024년 10월 말 현재 지원 실적은 530명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인공지능 로봇 돌봄 사업 추진이 좀 지연됐고, 예, 맞습니다, 언니. 그리고 3회 추경 시 예산이 감액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네. 해당 사업이 사업비의 사무관리비로 이제 편성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월부터는 바로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제 시에서 계약을 해서 업체 선정이 돼서 아마 1월부터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합돌봄 로봇 관련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랑 비슷한 게 이번에 네. 중구에서 엄마음 돌봄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 그것과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네, 온마음 돌봄 사업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통합돌봄 관련된 내용의 연장선상으로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마음 돌봄 건강 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 통합돌봄 내용 속에 방문 의료 진료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이제 돌봄 사업 중에서 점점 강조되는 부분들이 물론 기본 돌봄 사업에 방문
돌봄 사업 중에 이제 기본 돌봄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이제 방문의료 진료 사업이 함께 병행이 돼야 제대로 된 통합 돌봄 사업의 내용이 진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온마음 건강 돌봄 사업은 그 방문 진료 사업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기준 중위 소득은 똑같이 저희들이 80%로 대전시의 기본형과 맞추지만 그 대상자를 방문의료 진료 대상자분들을 좀 더 많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온마음 건강 돌봄 사업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또 인건비 관련된 부분들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그분들 인건비를 좀 계상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온마음 건강 돌봄 사업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 관련된 사업과 연계가 되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렸지만 또 하나 네. 특색 있는 거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그 대전시에 의뢰해서 지금 한의사 한 분을 지금 채용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신청 접수가 끝났고 네 지금 면접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올해 연말이면은 채용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한의사분이 채용이 되면 저희 그 온마음 건강 돌봄 사업팀과 함께 협업해서 동네 어르신들에 대한 한방 진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개상한 온마음 건강 돌봄 사업 역시 통합 돌봄 건강 속에 큰 테두리에 있지만 저희 중구만의 좀 특색 있는 사업을 만들고자 진행한 사업이고요. 요 온마음 건강 돌봄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조직 개편 때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직 개편 관련된 승인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온마음 건강 돌봄 팀이 지금 구성이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대전형 통합돌봄 사업에 이렇게 구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플러스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지연되지 않게 좀 사전에 잘 계획하시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삶의 좀 질을 높이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네, 말씀하신 맞습니다. 것처럼. 네. 그리고 특히 인공지능 로봇 돌봄 같은 경우는 혁신적인 서비스의 미래 복지의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이나 아니면 사업 지연이 없이 좀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모든 주민들이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네,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구로 세운 그 사업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좀 모니터링과 그리고 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효과성을 좀 높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개선점을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모니터링도 철저를 기해서 혹시 개선사항 있으면 바로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서 432쪽, 설명자료 50쪽,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그리고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희들이 지금 고독사 위험군 관련돼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문제로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그 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도 지금 점점 갖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청년 고독사 위험군 관련돼서도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사업비를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년 고독사 관련된 그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업 대상은 네, 네, 그 신규 청년 고독사 말고 2024년도에 고독사 위험군 지원도 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한 그 추진 성과는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지금 저희들이 고독사 위험군 관련된 지원을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들이 이제 고독사 위험군은 올해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을 해서 네. 저희들이 이제 연초에
전통에 거쳐서 한번 고독사 1인 세대를 한번 저희 전수사를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1인 조사 관련 1인 가구를 조사한 결과 그 속에서 이제 고위험군과 위험군을 좀 분류를 좀 해서 이번에 그 올해 2천만 원의 예산이 성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원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예방 서비스 관련된 그 차원에서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라든지 생활 형태 개선 지원 사업을 위한 그러한 그 소액 관련된 그 밑반찬 구입 쿠폰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복지관별로 필요한 그 자조 모임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예. 네, 그 고독사 위험군 지원에 관련돼서는 그 모니터링을 좀 강화하셨다고. 예, 맞습니다. 그죠? 언니. 네네. 아까 또 1인 말씀하셨던 1인 네. 가구 고독사에 대해서도 그런 추진 실적이 있다고. 예, 아까 네. 실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네, 아까 똑똑 안부 확인을 비롯한 밑반찬 지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똑똑 안부 확인 서비스 관련된 지원 그 사업 대상 수는 저희들이 200명을 대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네. 밑반찬 지원 같은 경우에는 20명, 그리고 사회적 건강망 형성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관 통해서 저희들이 뭐 심리치료라든지 나들이 공유부 같은 그런 자조 모임을 지원했던 것이 한 46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진행을 했고요. 그 인원에 맞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독사에 대한 고위험군 그런 관리는 중요한 것 같기는 합니다. 1인이나 또 고독사에 대한 것들이 점점 증가하고는 실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또 그거의 일환으로 또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과 같은 사례가 인력이 신규 사업으로 추가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니. 요거에 대한 사업은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고 실행 방안이 혹시 있나요?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청년 네. 고독사 먼저 말씀 잠깐 드렸는데, 네, 요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 중에서도 또 고위험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 고독사 관련된 그러한 그 청년분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이제 처음으로 2025년도에 내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사업 그 대상으로 보면 이제 청년분들 중에서도 2인 가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 그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보통 이제 주요 사업으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분들에 대한 그 정신적인 건강 문제의 마음 회복이라든지 일상 회복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러한 그 자조 모임이라든지 맞춤형 멘토링 또 통합적으로 혹시 이분들에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경제적인 지원 같은 그런 체계를 갖추고자 지금 현재 사업비가 지금 국비가 내려와서 현재 예산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은 대전시에서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냐면 저희가 회의를 거쳤는데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청년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거기에 우리 자치구 맞춰서. 담당자 회의에 맞춰서 네네. 다시 한 번 더 우리 대전시에 청년고독사에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에 대한 파악이 가능한 건가요? 아직 인원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파악은 지금 인원 파악이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죠. 네. 왜냐면 아직 그 전체적인 인원이라든지 아직 지원 인원까지는 정확한 파악은 안 돼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혹시 위험군에 대한 그 가이드라인이라 해서 네. 어떤 분들을 지원 대상으로 정확하게 정할지 연령은 나와 있습니다. 19세, 39세. 예, 네. 청년 1인 가구로 되어 있지만 그 현황과 그 다음에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내려오면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사업 방향을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들이 시로 잘 내려져서 타협을 잘 하셔가지고 계획대로 잘 되시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기초생활보장자 중에 1인 가구 고독사에 관련된 통계 관리가 좀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런 사업과 관련된 인력이 추가되는 만큼 좀 통계 관리나 이런 부분에도 철저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고독사 같은 경우는 단순히 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고립과 단절된 데서 비롯해서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연간 약 4천 명에 이르는 고독사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통해서 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67쪽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네, 현재 장기 기부자 및 고액 기부자 등 기부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보통 2024년도 후원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희망 2040이라는 저희 자체적인 또 후원 관련된 그 모금 활동도 있고요. 네. 동에서도 이제 동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그 동에서 이웃돕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숫자도 나오나요, 혹시? 아니, 그거는 이제 대상자 그러면 기부자 현황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기부자 현황. 이게 왜냐면 음악회를 하려면 어쨌든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40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한 200~300명 정도 지금 저희들 매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동 이웃돕기 현황은 지금 동별로 지금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숫자는 지금 아직은 지금 숫자 파악은 지금 자료는 좀 못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보통 동별로 연말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알고는 있다고 지원해 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숫자는 지금 파악해서 한번 저희들이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장기 기부자나 고액 기부자 현황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 네네. 일단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시면 부탁드리겠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부를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구청에서 이렇게 감사 표시나 행사를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저희 구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부나 후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음악회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격려하는 그러한 행사는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 사실 여기 2020년 신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요즘 그 고향사랑 기부제라든지 기부 문화 확산에 대한 운동이 좀 많이 좀 펼쳐지고 있는 것도 또 현실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이 그 희망 2040은 그 전부터 해왔고 또 우리 동에도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위한 어떠한 그 행사라든지 그런 이벤트 관련된 분들이 없어서 감사의 표시로 한번 저희들이 이번에 그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구에도 이웃돕기 후원자 이런 행사를 하는 자치단체가 5개구에도 있나요? 네, 지금 타구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웃돕기 후원자분들을 위한 그러한 뭐 음악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개최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구만 빼고 나머지는 다 지금 개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죄송합니다. 동구만 하고 있습니다. 네. 본 의원도 이거에 대해서 봤더니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동구에서 이런 활동을 13년 동안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천사의 후원의 손길 후원의 밤이라고 해서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액만 3,300만 원이고 그중에서 행사비가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좀 후원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특별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동구에서 천사의 손길이라는 그 부분이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던 저희 구에는 희망 2040이라는 그러한 후원 모금이 있습니다. 네. 같은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도 동구가 지금 지속적으로 후원자를 위한 그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번에 이런 후원 관련된 어떤 행사를 통해서 기부 문화 확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웃돕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널리 확산되길 좀 희망해 봅니다. 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기부 문화가 확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동구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홍보용 리플렛 제작비만 별도로 800만 원을 따로 책정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중구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예산 안에서 그 예산 소요를 하려고 최소한으로 아무래도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그래서 최소한으로 계획한 것만큼 그리고 또 그분들을 위한 행사가 좀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후원자와 소통도 하고 그로 인해서 좀 기부 문화가 확산되어 나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산 질의에 앞서서 그 성과 2025년도 예산이 성과 계획서 있죠? 책자 가져오셨나요? 혹시 책자 있어요? 안 가졌어요? 의원님 책자를 아직 미처 책자. 예, 예. 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73쪽에 보면 네, 복지 정책과 맞춤형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일괄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5년도 지역 주민이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복지 제공 관련 사업이 많이 좀 증가됐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마을 돌봄 사업, 네,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네, 고독사 예방 사례 관리 사업, 신규로 편성되었고 새 맞습니다. 사업이 네, 고독 위험군 지원 예산도 많이 확대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업들이 국민 복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및 성과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네, 2025년도 성과 지표를 보면 네, 성과에 대한 측정 산식을 보면은 지도 점검률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또 2023년도에는 실적이 목표가 100%지만 실적도 100% 네. 표기되어 있고 2024년도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구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의원님, 실적 관련된 네. 부분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실적이 예, 지금 2023년도에는 100%잖아요. 네. 목표 대비 2024년도에는 50%라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아, 책이 없어서. 의원님 책자를 보고 한번 죄송합니다. 예, 준비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사회복지시설 다섯 개소가 사회복지관 네. 4개, 노숙인 자활시설 하나 해서 이제 5개 사회복지관을 지도 점검을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네.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도 점검을 연 2회에 실시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점검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 점검이라 해서 겨울철과 그 다음에 해빙기, 봄철에 또 이제 자체 점검과 저희들 현장 점검을 좀 병행하고 있고요. 역시 야곱의 집이 이제 저희 노숙인 자활시설입니다. 예, 그 노숙인 시설 또한 저희들이 이제 자체 점검과 지도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연 2회에 몇 분이 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담당 팀장님과 담당자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시 지역 사회 통합 돌봄, 온마을 돌봄 사업이라든지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 내용을 좀 면밀히 다 파악할 수 있나요? 네, 지금 저희들이 사업 개상으로 올렸던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개상이 됐고 또 우리 의원님께서 편성을 해주시면은 지금 수행기관이 이제 또 수행기관이 이제 저희들이 또 수탁을 하게 되면 또 생기는 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에 대한 부분들도 철저히 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비스 대상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저희들이 모니터링 철저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이제 본의원이 알기로는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네. 회계관리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사업을 진행해놓고 또 제대로 성과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않는 것으로 좀 생각되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검토해서 예, 신중하게
그 지도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성과 관리 부분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성과 분석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고요. 그런 부분도 잘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알겠습니다. 2024년도 50%라고 한 거에 대해서 네, 지금 답변 가능한가요? 네, 의원님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지금 지표와 그 다음에 목표치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희들이 이 책자가 지금 현재 2024년도 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12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24년도가 50이고 100이고 실적인이 50% 요걸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24년도에는 지금 현재 지도 점검이 12월 달에 진행이 되면 실적은 2023년도와 마찬가지로 100%로 실적이 달성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회 중에 1회만 한 건가요? 예, 1회만 했고 지금 아직 12월 달 관련된 그 지도 점검이 12월 달에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로 실적은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네.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431쪽 네. 해주십니다. 설명 자료는 44, 45, 46, 47쪽. 예. 온마을 돌봄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 온마을 돌봄 사무관리비, 네. 노인 실태 조사 및 통합 돌봄 정책 연구 용역, 온마을 건강 돌봄 예산으로 1억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사업 개요를 보면 보건소 한의사 채용 후 재택 방문 진료를 추진할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네네. 한의사 채용이 지금 면접만 아까 예, 지금 면접만 남았다고 네, 하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한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관급 이상이기 때문에 직접 채용이 안 되고 대전시에 의뢰해서 대전시에서 채용해서 저희가 저희들한테 이제 배치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신청 접수는 끝나서 신청자가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면접이 지금 아직 진행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 후에 12월 말쯤에 배치할 예정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진행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그 보건소 근무하는 한의사 아닌가요? 예, 일단은 보건소에 배치가 되지만 네. 지금 저희들이 요 보건소 관련된 이 한의사 관련된 채용할 당시에 저희들이 온마음 건강통합팀과도 몇 번 계속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한의사가 그 재택 방문을 하게 된다면 네네. 그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하고 셋이 방문하는 하게 되면 아마 한의사 혼자 못 가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분이 채용과 함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온마음 건강 돌봄 팀에서 지금 요청했던 그 간호사 한 분과 사회복지사 한 분 인건비가 지금 개정했습니다. 방문은 월 몇 회를 방문? 지금 아직 그런 구체적인 까지는 안 세웠는데요. 지금 한의사가 채용이 되면 그분 한의사분과 함께 저희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제 가정 방문 진료도 있지만 이제 경로당 한방 진료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한의사분이 채용이 되면 세부 추진기를 계획 세워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 이제 세부적인 예산 내역을 보니까 네네. 통합 돌봄 교육 자료 제작비 200만 원, 네. 강사 수당 300만 원, 네. 인간 협력 지원 워크숍 500만 원. 네. 이 편성된 예산은 솔직히 누구를 위하는 예산인지 이 예산들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들이 직접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인지 본의원은 좀 의심스럽거든요. 네. 지금 의원님 사무관리비 쪽에 말씀해 주시는 이 전체적으로 지금 45 설명자료 45, 44, 45, 46, 47쪽을 네네. 참고해 주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온마음 건강돌봄 관련된 사업 내용을 잠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간제 근로자 인부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마음 돌봄 사무관리비를 저희가 1,000만 원 이렇게 좀 네. 계산한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공용역비 관련된 노인 실태조사 관련된 통합돌봄 정책 연구용역이 1억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비로 3천만 원을 예상을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건강돌봄으로.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제 통합돌봄 관련된 그 자료집이라든지 또 통합돌봄 교육 강사 관련된 수당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워크숍 같은 그 민간 협력지 워크숍도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민간 국장님 예, 이제 이 올마을 건강 돌봄 예산이 1억 9,5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본연이 우려되는 것은 네. 이제 실태 용역 예산이 1억, 네.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이 5,500이죠. 5,500입니다. 네. 그 수혜자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도대체 무엇인지 좀 묻고 싶다고요.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비에 보면 3천만 원 사업비가 지금 아마 의원님 보시면 이제 계산이 되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요 지금 수혜받는 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온라인 건강돌봄 3천만 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3천만 원을 통해서 수혜자한테 3천만 원을 주기 위해서 1억 6,500을 집행하는 겁니까? 아니 이 직접적인 그 건강돌봄 관련된 사업비가 3천만 원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수혜자분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냐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지금 대전시에서 기본 통합돌봄 사업 내용 속에 방문진료 사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전체 구비잖아요. 네네. 구비 전에. 네, 그래서 그 현재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방문진료 사업의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문진료 사업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에서 진행하는 방문진료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 대상 수를 늘리면서 수혜를 받는 분들께 더 많은 그런 건강돌봄 지원하고자 국장님, 3천만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요. 잘 알았고요. 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사업명세서 4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67쪽. 네. 방금 전 존경하는 김선옥 의원이 질의한 내용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 사업으로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음악회 예산으로 2천만 원을 지금 신규 편성했어요. 네, 맞습니다, 언니. 네. 지금 초대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초대 기준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 2040 후원 관련된 부분들과 또 기부해 주신 분들과 또 동 이웃돕기에 저희들이 후원해 주시는 동별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우리 후원자와 기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초청을 통해서 저희들이 음악회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우리 중구에 관내에 또 이제 안호 관련된 분들이 또 계십니다. 또 그분들께도 초청장을 함께 보내서 저희 중구 전체에 후원을 하고 있는 분들께 이러한 작은 음악회지만 감사 표시를 하기 위해서 개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 표시를 꼭 음악회로 예산을 2천만 원씩 집행하면서 해야 될까요? 저희들 그 지역마다 17개 동에 네. 마을 축제 하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그분들 좀 부각시켜 주고 같이 연계했으면 안 될까요? 네, 그것도 좋은 말씀이시고요. 네, 타구가 한다고 따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하나의 특정해서 저희들이 기부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근데 또한 네. 이분들이 또 이제 이런 취지와 뜻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기부하시는 분들은 내세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초대한다고 이분들이 몇 퍼센트나 참가하실까요?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부는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는 기부도 많이 있지만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의원님 사실은 이런 음악회를 통해서라도 많은 분들이 기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그런 기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도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일반 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그 기부 문화 확산이라는 부분에도 이런 음악회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부하시는 분들,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뭐 서한문 정도가 최선을 다해서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원해주신 분들과 기부하시는 분들에 대한 아까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라는 부분이 이러한 특정한 그런 분들을 위한 음악회라고 하면 또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음악회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님. 그러니까 취지와 뜻은 참 좋은 생각이라고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저희들이 지금 행사가 1년에 많은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동별로도 하고 있고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원님. 네, 그 행사에 연계해서 그분들을 좀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한다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거를 본의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씀도 잘 참고하시기 무슨말인지 이해되고 바랍니다. 있습니다, 원님. 네. 또 예산안 사업 명세에서 440조
설명 자료 76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림 스타트 지역 지원 연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4년도 예산 대비해서 네네. 8.6% 증액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의원님. 증액한 예산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 외에 추가로 계획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올해 비해서 지금 아직 계획이 아직 안 되잖아요. 네, 오늘 그 올해 2024년도 대비해서 아직 이게 이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아니고 아직 사실은 심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 지금 좀 간단하게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예, 올해에 비해서 이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제 신규 프로그램을 좀 많이 좀 편성을 해서 수혜 분들께 좀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지금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면역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지 또 요즘 그 아이들에 대해 치아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그 비만 아이동들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비만 관련된 그런 운동 교실이라든지 이런 신규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하고 있다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원님. 알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네, 본의원이 드림 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령기 아동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한 거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원님. 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유제품 지원 등 영유아 지원 프로그램이 계획되어 예, 신설해서 지금 네. 예, 올해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님. 혹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네, 만족도 조사를 좀 실시해봤습니까? 예, 프로그램별로 지금 진행되면서 만족도사는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님. 그래서 혹시 만족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참여가 좀 저조하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다른 방법의 개선점을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님.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면 만족도에 대한 네.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이 일부 증액된 만큼 네, 다양한 연령층에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에서 443쪽, 설명자료 8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301-02 사회적 수혜금에서 예.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예산으로 7억 3,933만 6천 원을 신규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원님. 이미 이제 국비 12 구비로 매칭해서 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을 지원 사업이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원님. 이제 예산이 이제 1억 9천 편성 중에 구비가 4,800만 원 예산이 네. 지원되는 곳 예.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편 지원이라는 사유로 7억 3,9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금 신규로 편성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원님. 본의원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 아닌지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바우처 형태로 저희들이 그 저소득층 우리 여성 청소년 관련된 그런 여성 용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7억 3,9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계산하게 된 것은 그 생리 관련된 그런 여성 용품이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에 지원은 되고 있지만 일반 그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지원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생리용품이 사실은 여성의 필수적인 그러한 그 용품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만 지원이 된다는 것은 그 나이 때 또 감수성이 예민한 또 아이들입니다. 그런 예민한 청소년 시기의 아이들이 그 뭐 생리를 숨기거나 또 부끄러운 그러한 것으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좀 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계기를 좀 마련해주는 그런 목적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들의 그 기본적인 인권 관련된 부분도 저희들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그런 필수품이라고도 생각도 했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뭐 경기도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알기로 뭐 광주, 그다음에 인천 이런 데서도 이미 그 보편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이러한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관련된 그러한 보편 지원도 이미 좀 어느 정도는 사회 구성원들이 좀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좀 있다는 또 생각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구에서 이번에 물론 다른 구에서는 하진 않지만 저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그 사회적 공공재로서 이러한 생리용품을 바라보는 그런 인식을 늘리고자 저희가 요 사업을 개상하게 되었고 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우리 그 중구에 있는 여성 청소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생리가 부끄럽거나 숨긴다거나 또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예민한 감수성에 민감한 시기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개상하고 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기존 지원되는 예산 있죠. 국비 12 구비 매칭 사업 예산 중에 네, 지금 구비도 4,800만 원이 집행되고 네, 또 신규로 편성한 예산까지 한다면 약 8억 원 정도가 8억 원 정도, 예, 맞습니다. 8억 원 정도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해야 되는데 네네, 우리 중구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재정은 네, 우리 중구의 재정 자립도도 11.6%고 재정 자주도도 27.5%로 잘 알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언니. 특히 이제 이 복지 예산이 우리 예산의 전체 67.7%가 복지 예산으로 예, 맞습니다. 집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제 김재선 구청장님께서도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구비 부담률도 부담이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네네. 예. 이것은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지 중구의 별도 예산으로 알고 있는지 네, 무분별한 복지 예산 증액은 일시적으로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구민들에게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거든요. 네. 국장님 의견을 좀 예, 원님 말씀해 주신 주시기 것처럼 저희 구 재정이 지금 예를 들어서 지방 재정 자립도라든지 네. 자주도를 봤을 때도 이렇게 다른 그 또 넉넉한 자치단체에 비해서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사실은 그 우리 이런 그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예산 또한 저희들이 함께 고민해봐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을 관련돼서는 예산에 대한 그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또 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방향은 물론 이제 예산 부서에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지만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요즘 그 전에는 결시가동도 사실은 그 저소득층 아이들만 지원을 했었다고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일반 아동까지도 확대가 돼서 갔던 것처럼 사실은 차별을 줘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는 반면에 차별 없이 보편도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용품, 생리용품 또한 이번에 저희들이 예상을 계산한 이유가 국장님 엄밀히 따지면 이것도 차별이에요. 여성에게만 주는 이거는 차별이죠. 오늘 그 차별은 남성 지난번에 한번 잠깐 해주신 남성과 여성의 차별을 말씀 아이고, 잠깐 해주셨었는데요. 그 식비는 의식주에 인간이 지녀야 될 것 중에 하나고 네. 그 생리대 지원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네, 물론 결이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인 여성들의 그 용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예산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예산의 운용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는 예산 부서와 친밀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적인 부담 역시 감내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님.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겠다고 하면 네, 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전국의 여성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 지자체가 몇 네. 곳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경기도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경기도 일원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천과 광주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도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이 여성 보편 관련된 생명 지원 관련된 만족도 조사가 혹시 있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본 결과 경기도에서 2022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한 내용을 저희가 입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만족도 조사를 본 결과 역시 마찬가지 저희들이 예상한 바대로 그 한 90% 이상이 사실은 그 만족도를 좀 느끼고 있는 그러한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성에 관련된 그 기본적 인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기에 민감한 감수성이 예민한 이런 아이들에게도 다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차별되지 않고 똑같이 지급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인식의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공공재 모성보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들의 그 민감한 감수성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방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대표적인 보편적 예산을 추진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기도잖아요. 네. 경기도를 살펴보니까 도비 3, 12, 7, 그러니까 3대 7의 비율로 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예, 알고 광역 계시죠? 예, 광역에서 모르셨어요? 지원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네. 또한 사업의 진행률을 확인해 보니까 2023년도 경기도 여성용품 지원 예산이 아까 만족도는 90%로 예, 이상 나왔습니다. 나왔지만 집행률에서는 64.4%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알고 집행률은 계시죠? 저도 파악했습니다, 원님. 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네. 대전시와 협의해서 시비 지원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좀 옳다고 생각되고 그와 병행해서 일부 자치단체 사례처럼 학교라든지 시설에 위생용품을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좀 고려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전시와 협의해서 시비 지원이 되면 저희들도 덜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원님. 하지만 그 대전시와 협의가 잘 되지 않더라도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에서 원하는 거를 중구에서 안 해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겠어요? 시하고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고 해야지 시에서 중개 예산을 더 주고 싶지 이런 것 때문에 원하는 거를 좀 통과시키고 계획을 세우고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대전시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기도가 이제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시와 협의가 돼서 시비가 전체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들은 더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대전시와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번 저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한번 시행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 조사도 해봤고 그리고 이미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그 어느 정도 그 보편 지원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인천과 광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하고 광주는 순수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그것도 마찬가지. 전국에 하는 데 다 없어요. 도비죠. 예. 일단. 사실은 도비와 그렇죠. 그다음에 광역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답변 감사드리고 네. 복지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옥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참전 용사에 대해서 예산서 424쪽 설명자로 12-13쪽에 대한 해당되는 건데요. 네. 그 참전 용사가 명예수당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겠는데 네, 의원님. 그 유공자에 대한 수당 지급액이 네. 12만 원, 구비 3만 원을 인상하는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총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게 되는데 네. 지금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유공자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좋다. 왜냐하면 참전 유공자 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네.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어서 맞습니다, 의원님. 이 사업안은 굉장히 의미 있는 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뭐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나요? 현재는 저희가 지금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죠? 의원님.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20만 원씩 20만 원씩 지급 예산을 하려고 예산이 편성이 하고 됩니다. 있고요. 지금
참전 유공자가 몇 분이나 계시죠? 파악했습니까? 네. 지금 저희들이 중구에 지금 1,040명 우리가 지금 1,040명. 예. 그래서 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이제 가끔 행사 보훈회관에 가서 행사할 때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 또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금년에 못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네. 그렇고, 또 참전 유공자 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의원님.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중구가 안고 있는 아마 최고의 예우를 해드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우리 맞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 이 안을 좀 잘 살펴서 네. 저는 더 많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에게 더 많은 예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정말 국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습이 참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다음으로는 예산서 437쪽 설명자료 67쪽입니다. 이웃돕기 후원자를 위한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음악회에 대한 것입니다. 네, 의원님. 그 이웃돕기 후원자에 대한 이 감사, 이 예우의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봐요. 어떻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의원님.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기부와 후원은 사실은 우리 이웃 관련된 이웃돕기에서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또 후원과 기부를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예우와 또 감사 표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번에 예산을 2천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나요? 저희들은 지금 요 음악회라고 지금 여기 그 저희들이 사업명이 나와 있듯이 저희들이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 공연을 통해서 이분 그 기부와 후원하신 분들께 감사 예우 자리를 마련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와 나눔의 문화를 좀 확산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자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의원님께서 질의했지만 네, 본 의원도 행사가 겹치는 행사가 아니고 네, 일관성이 있고 취지가 목적이 참 선명한 그런 행사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네. 본 의원이 예, 질의합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 부분은 진짜 목적과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에 대한 그러한 그 대상자가 뚜렷하게 나와 있는 음악회가 되겠습니다. 일반 축제라든지 행사는 일반 대중을 위한, 일반 시민들, 국민들을 위한 행사라면 이 부분은 특정 목적과 또 특정 대상을 특정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러한 그 자긍심과 고치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러한 화합의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옥향 의원님께서 어떤 사회복지기관 지도 점검에 대해서 예, 의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야곱의 집을 14년 동안 대표로 있고 시설장으로 있으면서 네, 느꼈던 아쉬움이 뭐냐면은 예, 뭐 지도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회계가 99%가 회계 점검을 하더라고요. 예, 아마 근데 회계 점검이 주로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사업에 대한 점검도 굉장히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야곱의 집은 자활 사업장이거든요. 자활. 네, 그러니까 자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분들에 대한 취지를 어떤 그 많은 금액을 들여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보지 않고 이 회계, 안전 이런 걸 보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본 의원이 지난번에 질의해드린 것처럼 금년에만도 몇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네. 그걸 좀 더 관심 있게 보면 그분들에게 좀 더 정말 자활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게 하면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일로 인해서 했다는 것이 좀 아쉬운 것이 있고 네. 그래서 우리 복지연계과 담당 부서가 정말 이 사업에 맞는 어떤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물론 회계가 먼저가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활을 목적으로 한 이 복지기관이 그 복지기관이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어떤 이 지도 점검이 되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거고요. 예, 예. 또 그리고 25명 정원에 네. 지금 몇 명이 있습니까? 현원이? 13명, 22명?
예, 22명 있습니다, 네, 의원님. 그것을 정확히 점검해서 네. 정말 22명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저희가 있는지 그걸 해서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이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는 이제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 후에 잠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네, 사업명세서 443쪽, 설명자료 87쪽 여성 청소년 생리대 용품 보급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게 2024년 10월 22일 날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가 통과한 후에 네. 이 예산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청소년 복지 지원 네, 복지지원법. 제5조 제3항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범위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이렇게 조례되어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좋은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가 이거 조례를 심의할 때도 재산이 성립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원님들의 네, 맞습니다.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국장님이 아까 많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좋은 취지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전액이 되지 않더라도 좀 일부 뭐 수혜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지원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조정해서 해보는 거는 국장님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예산한 금액은 잠깐 말씀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11세에서 18세 우리 연령 기준을 잡았고요. 네, 네. 그 청소년들에 대한 그 연령 기준에 따른 그 숫자를 파악해서 예산을 계산한 내용이 되겠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잘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은 그 또한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국시비구비로 했던 부분은 전 여성들에게 지원되는 게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본의원은 있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고의 재정 현황을 잘 파악을 해서 좀 고려해 보는 부분도 네. 좀 생각해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 부분도 좀 잘 체크해서 성립이 되더라면 잘 체크해서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예산서 424쪽 설명자료 32쪽 좀 보겠습니다. 네. 사업 목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내 복지 욕구 및 문제 해결이라고 돼 있어요. 424페이지 의원님. 네, 32쪽, 424쪽 예. 예산서 설명자료 32쪽. 네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은 17개 네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이 사업의 경우 작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17개 동에 각 100만 원씩 지원하여 특화 사업을 추진했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이제 100만 원씩 올해 사실은 처음 이제 예산을 의원님께 성립을 해주셔서 동해 이제 그 특색 있는 사업들을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17개 동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저희들이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통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 좀 한계점도 분명히 있었다고 듭니다. 그리고 또 내용면에서도 저희들이 성과 분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지만 타 자치단체와 조금 대동소이한
또 그런 지원도 사업도 있던 것도 또한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또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 동협의체 위원장들 간판 협의를 통해서 좀 더 특색 있고 또 나름대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원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구성하고자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좀 목적하고 틀리게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거를 발굴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뭐 김장 봉사라든가 다른 자장단체에서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 사업 운영 후 도출된 주민들의 구체적인 의견이나 뭐 피드백 같은 건 있습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그렇게 피드백은 못 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인연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님들과 저희들이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본래 목적과 부합되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단순한 관행적 지원으로 그치지 않도록 각 동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예산서 432쪽 설명자로 44쪽에서 47쪽까지 좀 보겠습니다. 네, 의원님. 온마을 건강 돌봄 사업.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타 구는 조례를 전부 다 이게 개정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이제 대전 대덕구 통합 돌봄이라든가 광주 서구형 통합 돌봄은 벤치마킹을 많이 하러 온다고도 예.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의원님. 네. 온마을 그 건강 돌봄 사업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온마을 건강 돌봄 사업이 대전형 통합 돌봄 사업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대전시 기본통합 돌봄 사업 관련된 내용 속에 저희들이 그 방문진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추진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그 온마을 건강 돌봄팀은 방문진료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그 사업에 대한 좀 더 확대와 그 다음에 강화를 위한 그런 건강돌봄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대상은 기준 중에서도 80%로 대전시에 맞춰져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온마을 건강 돌봄 사업 중에 저희들이 좀 특색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의사분과 함께 동행해서 저희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재택 방문을 통해서 그런 진료를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인건비까지 함께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사업 목적을 보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방문 의료와 건강관리, 돌봄 서비스 연계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 생활이 가능하도록 돌봄 환경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이미 사업 예산으로 추진 중인 통합 돌봄 사업과 큰 차별점이 없어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 말씀에서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온마을 건강돌봄 사업 내용 속에 저희들이 방문진료 관련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일단 대상자로 삼고 방문의료 진료 사업을 아까 기본통합 돌봄 사업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수혜 대상자와 또 사업비의 한정으로 인해서 지원 대상과 그 다음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범위가 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온마을 건강돌봄 사업 관련된 사업비를 통해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면서 지원 범위도 넓히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제 이게 사업비를 봐도 추가 지원 예산은 3천만 원인데 네. 나머지는 거의 인건비, 뭐 협의체 구성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얼마나 이게 혜택이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네, 통합돌봄 협의체도 이제 나름대로 또 저희들이 이제 그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위원 관련된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 관련된 사업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의원님 잘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많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렇게 본 의원이 좀 생각하는데 자치구 통합 돌봄 사업의 사례를 보면 현재 광주 서구, 대전 대덕구가 많은 자치구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봐도 우리 그는 벤치마킹을 하여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들도 사실은 지난번 저희들이 대덕구 그 지금 통합돌봄 팀장인 그 김명래 팀장님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또
대덕구의 또 수범 사례를 지금 벤치마킹한 경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온마음 건강 돌봄팀이 생기면서 잘 되고 있는 자치단체의 벤치마킹도 하면서 그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부분들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타구에 보면은 뭐 2003년, 2004년 이래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는 예. 법령을 만들지 않고 예산부터 지금 올린 거잖아요, 국장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송구한 말씀인데 동구, 서구, 의성, 대덕구는 다 사실은 조례가 지금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 저희 구는 아직 제정이 못 돼 있고요. 사실은 이제 대전시 기본통합 돌봄이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조례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타구는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직 미처 만들지 못한 부분을 좀 송구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지역 돌봄에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의원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덕구라든지 유성구가 전국에 지금 12개가 지금 통합돌봄 관련된 그 지역돌봄의 법률이 지금 올해 3월 달에 제정이 돼서 사실은 내후년도 2026년도면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행이 되게 되면 통합 지원에 대한 법률을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5년도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표준조례안을 또 내려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잖아요, 국장님. 네, 내년에 내려올 네, 예정입니다. 지금은 2024년이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올해는 사실은 아직 만들지 못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 지원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은 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에 매우 부적절한 상황입니다. 의원님, 그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돼서는 사실 대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지금 온마음 돌봄 사업 관련돼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된 법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대상이 지금 통합돌봄, 대전시 통합돌봄에 나와 있는 기준 중에서 80%그 부분을 사실 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돌봄과 그 연장선상에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온마음 건강돌봄 사업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 근거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미처 지역사회 통합돌봄 우리 구조례를 만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말씀 드렸고요. 그렇지만 근거 조항은 대전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미 10위와 9위가 지원돼서 매칭 사업 진행되고 있고요. 그 사업 속의 한 부분을 좀 더 보강해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관련 조례 없이 주요 업무 계획이나 업무 추진 계획만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향후 사업 진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저해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하며 해당 예산에 대한 의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장님. 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직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웬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너무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한번. 다음은 사회복지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양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요? 네, 됐어요. 고생 많으신데요. 네, 고맙습니다. 짧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8쪽, 설명자료 28쪽, 재가 의료비에 대한 질문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그 2025년도 예산의 경우 2024년 대비 26.4%가 증액되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의원님. 예, 예산이 증액된 사유가 네. 대상자 확대에 초점이 맞춰 있는가요? 네,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재가의료급여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제 8명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 대상자를 좀 더 확대하는 부분들이 예산에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경우에 보니까 네. 169세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지만 예. 실상 이용자는 23명이었어요. 23명이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원님. 그 11월부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네네. 만족도 조사도 잘 반영되기를 바라고 네네. 예산이 확대된 만큼 네. 더 많은 대상자를 발굴해서 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어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여기 저희들이 이제 누적 세대로 저희들 전체 중복된 세대가 169세대고 인원으로는 23명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 의료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들이 의료급여 사업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시는 그 대상자 확대에도 저희들이 지금 홍보와 이런 걸 통해서 확대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네. 그 올해 사업 추진을 보면 네.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요. 네. 바로 홍보 부분이에요. 홍보. 네. 그죠? 네. 현재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공문을 보내거나 동센터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네, 동 홍보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그 외에 그쪽 혹시 그걸 이용하시나요? 병원에 입원해서 퇴원하신 분들 병원 쪽에 계시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신 분들 대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병원 쪽에 있는 분들과도 접촉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대상자 확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기 수급자 본인이나 친인척이 내용을 확인하고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의 그렇죠? 많이 없습니다, 언니. 네, 그래서 우리 2025년도에는 이 홍보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서 네. 우리 국민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언니. 끝으로 우리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네. 우리 중구의 기초의료 급여 수급자가 네. 9,710명에 달하고 있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언니. 그래서 이제 고령화가 지속될수록 이게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재가 의료 급여는 수급자도 더 편안한 환경에서 의료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 국가도 의료 급여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언니. 증액된 예산을 잘 활용해서 지속적인 개선과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철저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이 일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복지 제도 안녕을 위해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영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김학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산안 사업명세서 451조 설명자료 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초생활보장 일반 수급자 생계급여 예산으로 네. 기존 예산 대비해서 10.68% 증액 편성해서 네, 맞습니다. 약 언니. 659억 3,800만 원을 예산 편성했죠. 네, 맞습니다, 언니. 네, 네. 중국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증가 추세로 반영한 겁니까?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우리 그 보장받고 있는 수급자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 중에서도 32%를 이하로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지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 수가 지금 매년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서 국비가 또 역시 마찬가지 그 추세에 반영해서 지금 내려온 그 사업이 되겠고요. 거기다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 또 구비가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니. 예. 예산 편성 산출 내역을 보면 네. 지금 8,100가구를 대상으로 산출 근거를 잡았거든요. 네. 10월 기준에서 중구의 기초생활 수급자가 11,972세대로 지금 알고 있는데 네네. 대상자가 3,872세대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 인원은 지금 의원님 말씀 그 세대가 맞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계급여를 받는 그 기준 중에서 32% 네, 그 이하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모든 분들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네. 참고로 예.
그렇게 했으면 숫자가 좀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11,972세대 예, 중에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받는 가구가 8,100가구 예, 그 정도 예상했다는 추산해서, 건가요? 예, 그 정도 추산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수급자가 이제 증가한다면 우리 구의 이제 예산 및 돌봄 부담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이라든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초 생활 수급자 지원과 선정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자격 기준 심사 시 신중하게 확인해서 네,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 가져 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예,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국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예산서 454쪽 설명자료 11쪽 12쪽 자활 근로사업 지원과 자활 성공지원금 지급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자활근로사업 지원 같은 경우는 25년 예산의 6.3% 증액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24년 중구 지역자활센터에서는 16개 사업단이 지금 네, 위탁 운영하고 있고 네, 맞습니다. 올해도 보건복지부 경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단 운영이 실제 좀 탈수급으로 연결된 건은 몇 건입니까, 국장님? 네. 저희들이 이제 자활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서 탈수급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좀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사실 네. 의원님께서 계속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전체 자활 사업 참여자 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한 10월 말 현재 471명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탈수급은 현재 18명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자활 사업 참여자 중에서 저희들이 생계에 관련된 자활 사업 참여자만 별도로 저희들이 또 탈수급을 또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18명으로 18명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사업단 구성에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은 혹시 없나요? 그 지금 16개 중에서? 예, 16개 사업단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 만약에 사업단 운영이 잘 좀 미진하거나 네, 좀 운영이 어려운 부분들은 저희도 사업단도 마찬가지 개선될 필요성이 있거나 아니면 또 바꿀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네. 매년 새로운 또 자활 사업 관련된 부분들 구상해서 네, 새로운 사업 계획을 통해서 네, 또 사업단을 또 구성을 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자활센터하고 잘 협의해서 좀 개선이 네.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자활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의 축제나 행사 그리고 사업단 행사에서 사업단 홍보물 같은 그런 것들 또 그리고 물품을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4년에는 찾아가는 자활가게 운영도 했고 네. 홈페이지에서도 물품을 판매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인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감사드리고 네. 24년에 실시했던 다양한 방법에서 나오는 평가 중에서 좀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네. 잘 개선을 하셔가지고 자활센터가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주민복지국에서 있다면 네.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그리고 자활성공지원금 지원관리가 2025년 신규 사업으로 약 2억 7,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의원님. 대상자 탈수급을 할 경우 최대 150만 원을 지원을 해주는데 네, 맞습니다. 지원 기준과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저희 탈수급 그러면 생계급여 자활 사업 참여자 중에서 이제 저희들이 말씀해 주시는 탈수급이 성공한 분들께 드리는 사업이 되겠고요. 네. 탈수급 하면은 보통 저희들이 이제 취업이라든지
창업 뭐 이런 걸 통해서 탈수급하는 분들이 저희들이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산이 좀 늘을 거라 혹시나 이런 수익을 통해서 아니면은 인적 뭐 혼인을 통해서라든지 이런 인적 변동을 통한 또 자활 성공 탈수급도 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활 성공 지원금은 저희들이 민간 취업 등을 통한 아까 말씀드린 취업이나 창업 이런 분들께만 자활 성공금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취업 탈수급이라도 네. 네네. 그럼 취업 취업 후에 위주로, 예. 일정한 기간을 근무한 대상자한테 준다는 예, 맞습니다, 뜻이랑 동일한 건가요? 예. 그러면 중도에 퇴사 후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도 그 대상자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탈수급 후에 아까 네. 말씀 민간 취업을 통해서 탈수급을 해서 네. 6개월 정도 이제 지속을 하고 있으면 네. 저희들이 이제 50만 원 1차 지급이 되고요. 네. 그리고 1차 지급 후에 다시 또 6개월 동안 또 계속해서 탈수급을 지속하고 있다. 네. 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또 2차로 100만 원 이렇게 좀 지원하고 5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런 관련 기준을 잘 검토해서 네. 해당되는 대상자들에게 잘 공지를 해주셔서 네네.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잘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면 이 1차 성공 대상을 37명으로 명시를 하셨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명은 탈수급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요 사업은 이제 이번에 2025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지정이 된 내용이라 국비가 지금 현재 이렇게 편성이 돼서 내려온 그런 부분들에 따른 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매칭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숫자는 사실은 저희들이 추계는 중앙부처에서 해서 내려온 이 추계이기 때문에 사실 맞춰서 그냥 저희들이 매칭했다는 내용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그러면 특별하게 산출 근거를 내신 게 아니라 네. 예산에 따라서 정하셨다는 거죠, 수급자를? 국비가 지금 내려오면서 사실은 같이 네. 매칭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에 맞는 수급자들이 잘 지원받을 수 있도록 네네.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자활 성공 지원금 같은 경우는 자립을 위한 중요한 지원책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대상자를 잘 책정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네.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 지원금 지급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자립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선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옥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경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 추가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네네. 예산안 사업명세에서 451조 설명자료 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 급여 예산으로 국비 12 국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5,167만 원을 5,016만 7천 원. 네네네네. 증액 편성했죠. 예, 맞습니다, 의원님. 2023년도 집행 내역을 보니까 네. 거의 한 99% 집행률이 높거든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2024년도에 집행한 그 해산 급여 소외된 예산과 네네네. 또 장제 급여로 소외된 예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 그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1일 기준으로 해산은 지금 10건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줬습니다. 예. 금액은 얼마나 되죠? 금액은 700만 원 되겠습니다, 의원님. 네? 70만 원씩 10명 의원님. 700만 원. 네, 700만 원. 네. 네. 장제 급여. 장제비는 347명 해서 2억 7,700만 원. 네. 2억 지- 7천. 2억 정확히는 2억 7,760만 원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줬습니다, 의원님. 2억 7천 760만 원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네. 해산하다가 네. 사망하는 율이 많나 봐요. 아니요. 의원님 이거는 장제 급여가 뭔가요? 장제라는 게? 수급자 돌아가신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의원님. 장제비. 예.
해산하고 다른 해산하다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 별개. 별개로 예, 의원님. 예. 놀랐어요. 저 지금 그래서 아, 책을 네. 보다가 네. 해산하다가 돌아가시면 장제급여도 지급을 해주시는구나. 아, 네. 그건 아니고요. 예. 돌아가신 거하고 네. 네, 출산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따로따로 예. 따로따로. 예,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럼 장제급여가 그 저희 관내에서 347명이 네, 예. 집행이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의원님. 네.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웅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본 의원이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예산서 459쪽 국내 여비 좀 보겠습니다. 네. 생활보장팀, 통합조사팀, 통합관리팀, 자활주거팀. 그러니까 2025년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하면 국내 여비는 그간 사업 추진 실적을 분석하여 단위 사업별로 실소액을 산정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23년도 국내 여비 73%를 감액하였고 2024년도 편성에는 82%를 감액하여 사업별 실효 소액 산정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사회복지 국내 여비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2024년 국내 여비를 보면 2023년 대비 31.7%를 감액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본 예산의 82%를 감액하였습니다. 네. 3차 추경 때에도 관련 질의가 있었는데 2025년 본 예산은 전년 대비 25%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네, 네. 2025년에도 연말에 대폭 예산을 감액하는 것 아닌지 내년 국내 여비 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2025년도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여비 관련된 지출이 올해에 비해서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출장에 더해서 국내 여비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선지 교납이라든지 벤치마킹을 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조금 더 많은 지출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내 여비 같은 경우가 지금 의원님께서도 다른 실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이 정해서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예산부서에서도 너무 많은 비율이 남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좀 감을 해서 세운 그런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잘못 해석하면 일을 안 한다는 그런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부서마다 조금 특성이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의원님. 출장이 많은 부서가 좀 있고 출장이 조금 저조한 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또 부서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사회복지과는 요즘 이제 전산이 많이 활발하게 많이 발달이 돼서 대면을 꼭 접촉하지 않아도 공적 자료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또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좀 아까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의원님. 우리 존경하는 윤양수 의원님이나 김학경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부도에서 법적으로만 토대로 탁상행정으로 해서 실질적인 그 내면에서는 그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가지고 예. 꼭 뭐 인터넷이 아니라 현장을 꼭 방문을 해서 법적으로는 맞지만 현장에서 또 유기적으로 또 해줄 수도 있고 네, 안 해줄 수 있는 맞습니다. 부분이 있거든요. 네. 기초생활수급자, 복지급여 대상자 등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복지과에서 편성된 여비를 적극 활용하여 부정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대체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하는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